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에 대해서 글로벌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랑 올해 소비 트렌드가 어땠나 하는 거를 조금 돌아보는, 토파본다는 말도 있지만 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단순히 전망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어떤 것이 지난 한 해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좀 연말 연시 관련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이제 2021년을 되돌아보는 거랑 2022년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순서는 목차는 일단은 이제 좀 저도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기는 해야겠지만 2021년에 대해서 전반부 좀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는 2022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전부 이야기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랑 호주 정도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그다음에 독일, 유럽을 좀 대표하는 입장에서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랑 캄보디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원래도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하긴 했지만 캄보디아 얘기도 많이 들리고 러시아 얘기도 워낙 들렸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몇 가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2021년에 미국이 어땠는지 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단순히 경제가 이랬다라기보다는 트렌드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주로 소비하고 사용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떤 것이 유행을 했다 혹은 경제적으로 이런 영향이나 뉴스가 있었다, 이슈가 있었다 하면 그게 좀 우리나라로도 직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특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고 해요. 저도 모든 숫자를 다 체크를 했던 거는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자체가 좀 감염자 수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팬데믹에 대한 지원책이 종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제 제가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나 아니면 판매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나 유통망이 조금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경제적으로 둔화를 했다고 해요. 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하지만 제가 어제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언급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개인 소비 지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는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소비 자체에 대해서 억눌려 있었다가 조금 어떤 소비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좀 이런 백신을 통해서 물론 백신 자체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좀 정책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이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상황이 개선돼서 외출을 할 수 있고 여행을 좀 기대를 한다라는 거를 어제 조금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소비나 지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소비에 대한 심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소비 자체는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쇼핑이 좀 많아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조금 개선된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백신이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에 대한 그런 공급망에 대한 어려움도 포함해서 생산량이나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기만 하거나 계속 안 좋기만 하진 않고 조금 반복세를 유지할 거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소비 하나만 가지고 경제 시장을 다 알 수는 없고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물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보여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떤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또 각 업계별로 보시는 어떤 회사나 아니면 동향이나 트렌드를 보고 계신 게 있다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비 트렌드로서는 씀씀이가 커졌다고 하고요. 전에 보복심리라는 단어가 펜트업이라는 영어로 좀 대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펜트업 소비가 예전보다 좀 많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미국의 경제 전반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무조건 성장세다, 감소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이런 근데 어떤 2021년을 본다든지 2022년을 다시 본다든지 새롭게 본다든지 할 때는 아무래도 그 분석들 자체가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소비 동향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Z세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MZ세대를 마케팅 단어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 MZ세대라는 세대를 일컫는 단어를 해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미국의 MZ세대, 뭐 일본의 MZ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결국은 뭐 20대에서 40대 혹은 10대에서 30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기준은 다를지라도 그런 소비자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주도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이 뭐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쓰고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갖고 소비 패턴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경제 성장도 그렇고 회복세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전반적인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미국 소비자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뭐 보복 소비도 그렇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되면서 그에 따른 뭐 온라인 쇼핑이나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조금 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걸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관련된 여러 채널이나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AI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결합돼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뭐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은 문화 전반적인 것들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정말 전반적이고 무난한 내용인 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021년에 어떤 상품들이 미국에서 유행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물론 이제 이건 나라마다 당연히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참고차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제 홈파티나 이런 집 안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출이 늘어났다 하는 얘기는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행에 대한 기대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어제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여행용 가방도 조금씩 인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위생용품이나 그런 청결이나 생활용품 관련된 것들도 계속해서 뭐 소비 패턴에 변화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뭐 배달 서비스가 원래 있었죠.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이런 배달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전부터 일반적인 가게도 뭐 유료이든 아니면은 가격이 포함되어 있든 배달을 서비스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죠. 짜장면이나 뭐 이렇게 중국집 배달 같은 거. 물론 패스트푸드는 예전에는 잘 안 됐었지만 근데 이것들이 우리나라는 당연했던 게 미국은 당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일본도 배달 서비스 자체는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빠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음식에 대한 배달이 그 정도로 발전했진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발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막
그렇게 온라인에서 뭔가를 사고 배달을 받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발전이라긴 좀 그렇고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다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식당들이 임시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하면서 배달 서비스 자체가 2021년부터 완벽하게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식생활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배달을 시키는 것이 완성된 음식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재료들을 배달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 배달 말고 아마존 프레쉬라는 데서 음식의 재료들을 신선하게 배달을 하는 게 취지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아마존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아마존 프레쉬처럼 음식의 재료를 신선하게 배달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존의 서비스 경우에요. 근데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신선한 음식 또는 신선한 재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메이저한 플랫폼들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음식 자체를 각 산지에서 빠르게 배송을 받고 하는 것들이 빠르고 신선하게 배송을 받는 것들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요 몇 년 많이 트렌드가 되고는 있거든요. 예전에 푸드테크나 아니면은 이런 배송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유통 자체도 개선이 되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발전을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전처럼 굉장히 메이저한 어떤 큰 뭐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수수료를 줄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당한 가격으로 그렇게 지금 배송이나 아니면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좀 트렌드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조금 얘기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블록체인 이야기를 할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그런 음식들의 신선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음식이나 어떤 재료에 문제가 있는지 정보 자체를 관리해서 그런 유통망이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넣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예시를 든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단순히 유통을 한다 아니다 뭐 혹은 효율적이다 아니다 말고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야기 드린 주제는 미국에서 올 한 해 어떤 것이 유행을 하거나 소비 트렌드가 있었나 라는 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 배달 서비스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한국에서 상상하던 배달 서비스, 일상 속에서 쓰던 것들 외에도 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배민 같은 경우에도 배달 로봇 얘기는 몇 년째 하고는 있으니까 아직 좀 그런 실험은 하고 있지만 실현이 아직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런 쪽으로 진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유행한 다른 아이템들 중에는 마스크랑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초반에는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일단은 당장의 나의 어떤 건강이나 나를 보호해줄 어떤 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마스크도 초반에는 그렇게 디자인이 많지는 않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좀 코로나 초기에 작년에 조금씩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그리고 마스크 자체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뭐 초반에 올랐다가 뭐 안정세를 찾는다든지 그게 뭐 어느 나라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디자인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자체는 이제 뭐 좀 필수 아이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점에서는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좀 미국에서 여행에 대한 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2020년 말 정도에는 이제 그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지금 뭐 오미크론도 그렇고 우리나라나 혹은 다른 나라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일괄적으로 이런 어떤 관측이 전부 맞다
뭐 혹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행에 대한 기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 여행 용품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많아졌다고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추석 즈음에는 여행이 뭐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연초부터 여행 상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 코로나 자체가 막 안정되진 않았더라도 결국 국내에 제주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국내 여행을 가시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어떤 여행에 대한 기대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조금 몇 개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른 나라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미국만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치약 판매량도 좀 증가를 했다고 해요. 마스크를 쓰면서 아무래도 치아 관리에 좀 많이 관심이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홈파티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티나 홈파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장식 용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바베큐 관련된 여러 기기들도 좀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캠핑이나 중고차 혹은 원격 의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좀 크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제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만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스타트업이나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도 조금 어떤 부분들이 트렌드였는지 같이 이야기는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위생용품이나 여행도 포함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 그리고 그를 통한 소비 트렌드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서 그냥 미국은 올해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관심을 여러 가지 두고 계신 경우에 미국에서 올해 이런 트렌드가 있었으면은 그 트렌드가 일부는 내년에도 지속되겠구나라는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1년 관련해서 일본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원래는 2020년에 예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워낙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 그 포스터나 모든 이제 마케팅 관련된 여러 단어는 2020이라는 숫자는 유지하되 2021년에 개최가 됐고요. 사실 올림픽 전에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2020년에 일본이 올림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 코로나 전에 한 3, 4년? 뭐 몇 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투자 관련돼서도 버블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어떤 기대나 혹은 뭐랄까요, 뭐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데도 가치가 많이 매겨져서 투자나 혹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코로나 전에 거의 직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거 너무 좀 버블인 것 같다. 특히 원래도 버블이라는 인식 자체는 있었지만 이거 회수를 못하겠다라는 인식들이 좀 커졌고 거기에서부터 이미 조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올림픽은 그래서 2021년에 진행이 됐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긴급사태 선언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경기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2021년 후반부부터는 예전보다는 조금씩 회복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자주 뉴스에 나니까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에서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된 이런 검사나 전반적인 상황이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다 비슷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완벽히 안정된 건 아니지만 소비에 관련된 전망이 조금 나아지는 것과 비슷하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축이 됐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런 위축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런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은 전망이나 이런 얘기 드릴 때 늘 얘기 드리는 것이 어쨌든 이게 결과론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어떤 저도 기사나 이런 분석 자료나 읽다 보면은 절대 극단적인 단어는 잘 안 나오거든요. 가능한 한 무난한 문장으로 끝맺음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제 알아서 잘 걸러 들어 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분석을 하고 혹은 누가 말하고 어떤 데서 어떤 식으로 미디어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들으시는 분들마다 그리고 분석하는 분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이제 코로나 긴급사태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이라든지 올림픽 전후에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안전성이나 결과는 둘째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국민들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고 혹은 소비 패턴이 달라질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일본이랑 수출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타격들을 많이 받으셨었어요. 왜냐면 바로 비행기를 타지를 못하고 아예 서로 막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씩 나아지면서 격리가 완화되는 뭐 비즈니스 출장이나 그런 어떤 옵션스러운 것들도 많이 또 생기고 혹은 변화가 있고 했었지만 지금 또 한 12월 말까지는 한 달 정도 지금 또 새로운 신규 새롭게 비자를 발급하는 거는 안 되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내용도 많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제품들도 많아요. 물론 이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일본의 화장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왔다고 하면 지금은 한국의 화장품들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도 물론이고요. 일본에서 들어오던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뭐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제조를 할 수 없는 어떤 특정 화학약품이나 그런 것들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았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이 향수 관련된 비즈니스를 세션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향수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원료를 쓸 때 자연에서 추출된 향료가 아니라 합성 향료나 화학 물질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향수를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향수 비즈니스 얘기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의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집안의 공간에 어떤 공기나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디퓨저나 향기 관련된 용품, 그 다음에 스마트 디퓨저 같은 주변을 인지하고 인식해서 어떤 향을 뿌려주거나 하는 AI스러운 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러면 그런 향료 같은 거거든요. 인조나 합성으로 된 화학약품들 그걸 통해서 향 자체가 이제 다양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서로 수출입하는 제품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이랑 일본은 가까우니까 뭐 이런 제약이나 영향이 있더라도 막 무역이 막 완벽하게 차단되기보다는 뭐 비행기나 배로 오가는 부분은 좀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나가는 수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요 이제 지인들이 다른 사업하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갑자기 연락을 받고 수출이나 수입이 막혀서 조금 며칠 기다려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일본이랑 한국이 좀 막히는 경우는 있어도 가까우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지기까지나 아니면 해결이 돼서 뭔가 물건이 오가기까지 시간은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그래도 지금 뭐 이런 다른 데들처럼
성장세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은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할까라는 부분도 포함해서 어쨌든 지난 2년간 지나치게 위축이 됐던 부분은 조금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처럼 그럼 어떤 상품이나 혹은 어떤 트렌드가 인기를 끌었는지 좀 그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2020년에는 집콕 소비가 트렌드였다고 하거든요. 일단 집에서 안 나가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2021년에는 너무 집콕만 할 수는 없다 보니 즉흥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에 영향을 끼친 게 틱톡 같은 동영상 컨텐츠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틱톡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 해외만큼 좀 어떤 컨텐츠의 다양화보다는 아직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지금은 많이 발달을 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내의 틱톡 같은 경우에. 근데 해외에서는 아예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마케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나라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전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틱톡을 통해서 뭐 의류나 과자나 서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추천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한 몇 년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틱톡이 있었어요. 뭐 중국 기업이죠. 일본에 들어와서 좀 됐는데 요 코로나이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단은 잘 안 나가거나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소비에 대한 계기가 되는 부분들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트렌드로 일컬어진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핸드폰 요금제 같은 경우에 좀 말이 많죠. 뭐 무제한으로 와이파이를 쓰는 거는 그렇다 쳐도 데이터를. 근데 무제한으로 쓰는 그 요금들에 대해서 뭐 비싸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데 일본은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 핸드폰 요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떤 특정 요금제를 하면 데이터 요금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써도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요금제가 잘 없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그 다음에 데이터 요금제도 물론이지만 로밍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예전처럼 굉장히 폭탄 요금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 잘못 설정을 잘못해서 뭐 요금이 많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은 하지만 그게 해외는 그런 옵션조차 없어서 뭐 해외에 거는 것도 해외에서 전화 오는 것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데이터 요금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IT적으로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랑 한국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어야 뭔가 계속 또 발전을 하고 IT적으로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데이터 요금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컨텐츠가 오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도 소비자들이 이거는 일본이 너무 비싼 것 같다라고 일본 자국 내에서도 많은 얘기가 들리다 보니 2021년 초부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SKT나 KT 같은 메이저한 통신사들이 조금 더 저가 통신사 자체를 자회사처럼 만들거나 아니면은 통신사 이름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하거나 여러 브랜드를 내놓는 식으로 그 상위 브랜드가 있으면 하위 브랜드를 내놓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금제를 내놨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아예 이제 통화 거의 안 한다. 데이터만 쓰겠다. 이런 쪽으로 요금제의 종류가 바뀌었고 이런 것도 좀 인도가 아니라 일본의 좀 트렌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디저트 업계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잘 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음식 종류랑 일본에서 마시는 음식 종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디저트나 제빵 같은 경우에 일본이 또 잘 하는 가게들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전통 디저트가 있다고 해요. 마리토쪼라는. 네, 그런 식으로 좀 유명한 몇 가지 디저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요거 사진은 나중에 오픈 채팅으로 보내드릴게요. 좀 디저트 사진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맥주나 그런 음식들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많이 소비가 늘었고, 특히 BTS 관련된 제품들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TS 사진이 들어갔다. 그럼 일단 판매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상품들에서 뭐 일본 코카콜라나 아니면 일본 내 캐릭터 상품들이나 그다음에 롯데에서는 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커피나 음료나 뭐 맥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커피나 홍차나 이런 여러 가지 음료 관련해서도 다 그 이제 사진을 인쇄를 해서 일단 BTS 얼굴을 넣어 이렇게 해서 파는 거죠. 요것들이 또 이제 일본에서는 좀 트렌드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뭐 디저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상품들 수출하시는 분은 아시는 Q10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전자상 거래나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한국 제품들이 많이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원래 코로나 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뭐 유학생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유학생이나 아니면 사업하러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 제품을 일본에 가서 많이 팔았어요.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온라인에 뭐 누구 지인이 있어서든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한국 제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많이 팔았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옮기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당장 못 들어가니까 이런 Q10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한국 제품을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코로나 즈음에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유학생이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가면서 물건을 팔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온라인 커머스가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했듯이 일본에서도 이런 한국 제품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2021년 미국이랑 일본 얘기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얘기해보고 안 되면은 이것도 2편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제가 이거 얘기 드려야지 하고 정리를 해놓은 포인트들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얘기 드리다 보니 좀 주변의 상황을 많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2021년 조금 얘기 마저 드릴게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세계의 인구들이 쓰고 있는데, 특히 인도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클럽하우스에서도 이제 인도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스타트업들이 진출을 할 때 예전 같으면은 이제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일본 이렇게 좀 진출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게 있었고, 그 후에는 이제 몇 년 지나서 중국이 굉장히 큰 어떤 타깃이 됐죠. 마켓으로서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곳이 중국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는 인도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인구도 많고, 인도에서도 한번 마케팅이 잘 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다운로드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도 이제 IT 관련된 것도 예전에는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외주를 주던 것이 개발이나 프로그래밍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몸값이 비싸지니까 지금은 사실 거의 연봉 상승률도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외주를 주게 됐고, 중국도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른 거죠. 지금 뭐 샤오미나 이런 데서 기기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고 나니 이제는 인도 쪽으로 또 간 것도 사실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하다가 지금은 또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옮겨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 2, 3년 전에는 베트남 쪽이 유행을 했고, 지금 또 다른 동남아 시장들도 많이 이런 어떤 IT 관련된 외주를 주거나 상품 제작에 대해서 공장을 짓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약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2021년 초부터 좀 안정세를 보였다고는 해요.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을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물가 안정 조치를 계속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그랬듯이 인도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소매나 그다음에 도매나 이런 것들이 옮겨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대나 소비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하고, 그리고 근데 실업률도 조금 변화가 있고 해서 일단은 신규 일자리도 계속해서 생성을 시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뭐꼭 IT는 아니지만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하나라는 것들이 가끔 주제로 나오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IT 산업 일자리를 늘려야 그 인도라는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IT 관련된 신규 일자리를 생성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점들에 의해서 아마 인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인지 2021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인도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규제가 많이 엄격하게 있었는데, 이런 투자 환경이나 규제도 좀 완화를 하고 개선이 되면서 해외에서 인도로 들어온 금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입 관련해서도 어쨌든 인도가 이렇게 시장으로서 좀 가치를 받다 보니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물론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인도에 무조건 먹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많은 인구, 꼭 인구가 답은 아니지만 많은 인구를 통해서 인도 특유의 어떤 마케팅을 좀 고민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건 인도 그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 2021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중국 사람도 그렇듯이 인도 사람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나 혹은 뭐 바이럴이나 이런 곳에서 좀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도, 중국도 조금 비슷하겠지만 인도의 특징이 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무역에 대해서도 좀 조치를 완화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훨씬 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조업이나 이야기 드렸던 IT 말고도 의료 관련돼서도 인프라를 어쨌든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니, 물론 이제 인도도 땅덩어리가 넓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차이나 이슈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개선되고 개진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를 할 것 같고요. 호주까지 얘기 드리고 2022년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다 얘기 못 드리면은 2편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제가 아까 지금 2021년에 미국이랑 그다음에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해서 좀 2021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는 중이고요. 모든 나라를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몇 개 좀 대표적인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경우에 뭐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이 전자제품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반려동물 용품이나 정원관리 관련된 좀 어떤 자연을 꾸미고 집에 있는 공간 외적으로도 꾸미고 생활을 하는 쪽으로도 많이 제품 구매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 자체가 다른 나라도 그랬듯이 조금 위축이 된 건 있지만,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뭐 많이 이동들을 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들 이제 온라인을 통한 커머스나 뭐 소비나 아니면은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는 게 전반적인 트렌드인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많은 제품이나 쇼핑이나 비즈니스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변화가 호주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뭐 물론 이 디지털 마케팅이나 혹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세션도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로 변화를 하고 전환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각각의 문화나 혹은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포인트에서 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커머스, 그 다음에 디지털로 결제를 하는 서비스들이 예전보다 갑자기 많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를 만약에 예를 들면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긴 했는데 기존의 디지털 결제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디지털 전환도 하고 커머스 늘어나고 있다, 소비량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결제에 대해서 어떤 막 니즈가 변화를 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겠죠. 보안 이슈나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 결제 시장이 좀 많이 성장을 하게 됐고, 특히 비접촉식 디지털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결제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고 이 결제를 연결하는 생태계나 소매 유통이나 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단순히 결제라는 기술 말고도 그런 결제를 위한 어떤 그러니까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구매를 하고 나중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용카드를 꼭 카드를 발행해야 되냐, 핸드폰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호주에서도 이런 식으로 카드사들이 어떤 식으로 디지털 지갑 혹은 가상의 카드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서 이제 실물 카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거를 뭐 토스가 어떻게 바꾸냐 하는 이야기도 지난 여름에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토스에서 그 카드를 발급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대출도 엄청 신청이 몰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일단은 상징적으로라도 카드가 도착을 하긴 했는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아마 앞으로도 카드 자체는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결국은 숫자를 입력하고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에서 카드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것도 환경 문제로 뭐 언젠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디지털 결제가 그렇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나 소셜 커머스도 계속해서 인기가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스타그램 안에서 링크를 통해서 소비나 쇼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호주에서 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스타에서 쇼핑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변을 봤을 때에는 제 체감적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렇다고 쇼핑을 바로 한다기보다 그걸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쇼핑몰에 링크로 가거나 보기는 하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는 좀 참고 정보가 되고 실제로는 뭐 쿠팡이나 뭐 11번가,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그리고 그 외에도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실제로는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베이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진짜 80%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호주에는 80%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린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숫자가 얼마만큼 그 구매 결정에 도움을 주는지 인스타그램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는 좀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호주에서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거죠. 여기서 그러면 시사점이나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뽑아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호주의 문화나 좀 감성을 아시는 분이 호주의 인플루언서로 진출을 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겠죠.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디지털 관련된 거 말고도 그냥 전반적으로 사실 2022년 전망에서도 좀 얘기를 드릴 내용이기는 한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호주는 특히 대형 산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특정 시점에 굉장히 재활용이나 리사이클링 이런 단어들 혹은 에코,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던 것처럼 호주에서도 이런 재활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하고 폐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런칭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자국 생산 기업에 많이 좀 가치를 두고 관심을 높이게 됐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공산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생산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높게 의존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제가 미국이나 일본 얘기를 드린 것처럼 수출 수입이 막힌 부분이 있다 보니 호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상품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바로바로 수출입을 통해서 됐던 것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 재고 자체가 부족해지고 사재기 현상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야 가격을 좀 비싸게 내더라도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고 쓰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자국 내 로컬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또 그걸 유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커머스나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스토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채널들도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주에서 그러면은 어떤 상품들이 특히 이 2021년에 유행을 했는지라는 것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아마 오늘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아서 2022년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21년에 호주에서 특히 히트를 친 유행했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 부품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반려동물에 관련된 제품도 좀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반려견용 제품이라든지 그런 쪽에 제품군이나 아니면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고 판매도 많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동기구, 그다음에 기저귀 가방. 기저귀 가방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나라에서 수제로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조깅을 할 때,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필요한 무릎 보호대나 양말 같은 경우에 컴프레션 양말이라는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의 여러 가지 공간을 좋게 하는 점에서는 실내 화분용 라이트, LED 조명을 통해서 실내에서도 화분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온도나 습도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걸 통해서 실내 정원이나 알레르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IT랑 결합된 제품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쓰시는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들도 많이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는 담요, 집에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입는 담요나 그 다음에 헤어 드라이기 같은 미용에 관련된 것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나 유행이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 드렸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 위주로 이야기 드리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좀 대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런 제가 언급드린 제품들도 결국은 그 뒤를 타고 가보면 아까 중간에 몇 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집에서 외출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하면서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그런 기구들이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혹은 인테리어나 가구, 그다음에 생활 가전 혹은 만약에 집에 해외 같은 경우에 정원이 있다면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용품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라든지 그리고 그 소비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도 예전 이상으로 니즈가 올라가고 있고 사실 마케팅 세션을 제가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그 이론이 세분화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 전체 오늘 무슨 얘기 했는지 한번 정리 드릴게요. 근데 정리 드리기 전에 원래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릴 때처럼 원래는 오늘 2021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야기 드리고 2022년에 대해서 중국이랑 독일, 러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2021년으로 한 시간이 가서 2022년은 좀 따로 다시 세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를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떤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2021년이 어땠고 2022년은 어떨 전망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게 됐어요. 특히 물론 이게 꼭 경제라는 차원에서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나 2021년에 정말 그랬어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22년이 됐을 때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여러 미디어에서 분석한 것들이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생각한 그대로 흘러갈 때 나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스타트업 혹은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은 오프라인에 관련된 상품이나 이런 것도 많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막 커머스 외에 많이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집콕을 하다 보니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식으로 코로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그런 거를 좀 같이 되돌아볼 겸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게 취지이고요. 처음에 이제 2021년에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경제적인 전반의 어떤 소비에 대한 위축이나 혹은 다시 회복을 하는 혹은 성장세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보복 소비라는 혹은 펜트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소비 자체에 대해서 씀씀이가 매우 커졌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이야기 드렸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요 최근에 사실 거의 코로나 이후인 것 같은데 MZ세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케팅 용어로 쓰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MZ세대 세션에서 MZ세대는 사실은 20대에서 40대 초 정도까지가 전반적으로 포괄되는 나이대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 어떤 그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젊은 층이라는 기준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20대에서 40대, 20대에서 30대 혹은 10대에서 30대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해외에도 그런 소비를 주도하는 각 젊은 세대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리가 MZ세대라고 일컫는 젊은 층들에서 새로운 쇼핑 방식이나 쇼핑 패턴이 나오다 보니 그걸 통해서 새로운 스타트업, 그다음에 브랜드, 소매업체 이렇게 해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드린 게 미국에서의 히트 상품들 2021년에 뭐가 잘 됐나 이런 거를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배달 서비스를 이야기 드렸죠. 아까 좀 이것도 제가 관련된 업계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던 것 같은데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디자인이 다양화됐고요. 그다음에 여행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혹은 국내 여행을 위해서라도 여행 상품이 많이 소비가 늘어나거나 홈파티를 위한 어떤 제품들 꼭 파티 장식 용품에 한하지 않고 식기나 아니면 바베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기들 그다음에 캠핑을 위한 도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던 것이 2021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IT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발전을 했다라는 거를 좀 미국 얘기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본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이제 2021년에 있었던 2020 올림픽을 통해서 사실은 그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어떤 수출 수입도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 코로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위축이 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백신이 좀 보급이 되고 나서 이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위축됐던 지난 2년에 비해서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재택근무라는 거는 예전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좀 보수적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를 계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돌아섰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본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배달이나 아니면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소비 자체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좀 어떤 것들이 유행을 했는지 상품이나 그 다음에 스타트업 혹은 서비스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틱톡 얘기 드렸고요. 마케팅 수단으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소개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틱톡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일본에도 3대 대형 통신사가 있는데 그 통신사들이 저가 통신사나 이런 데서 좀 더 살아남기 위해서 그 핸드폰 요금을요, 데이터 요금이나 해외 로밍 관련된 여러 가지 요금을 정말 그런 적이 없었는데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요금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젊은 층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활용을 잘 못하는 노년층을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통신사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나 혹은 브랜드, 핸드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통신사 브랜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제빵을 유명한데 그런 디저트 관련돼서도 많이 발전을 하고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특히 BTS 사진을 넣으면 뭐든지 잘 팔리다 보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음료나 혹은 음식이나 상품들의 BTS 사진을 넣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 원래는 예전에는 수출입이 자유롭다 보니 한국의 제품들을 인도에 직접 갖고 가서 파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다 보니 한국 제품이나 한국 상품들을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온라인 사이트가 유행을 많이 하고 늘어나게 됐고 그중에 큐텐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원래는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많았는데 그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무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인도 자체가 워낙 인구도 많고 여러 나라에 진출을 해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진출을 고려하실 때 인도를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호주 이야기 드렸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온라인 커머스나 이커머스들도 물론이지만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예전보다 많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렸고요. 그것도 하드웨어적인 거랑 소프트웨어적인 거 양쪽 측면에서 발전을 하고 더불어서 이런 디지털 결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에 도움이 되는 소셜미디어 혹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소셜 커머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렸어요. 특히 호주인의 80%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답변까지 할 정도로 인스타그램의 위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 요소라든지 소비에 대한 안정성을 찾다 보니 재활용 같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상품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수출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점에서 해외 수입에 의존을 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려고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 호주에서 특히 2021년에 유행했던 제품들은 청소기 부품이나 드라이어 같은 미용 용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내 화분용 LED 라이트나 디지털을 통한 온도나 습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게 됐고, 기저귀 가방이나 반려동물용 제품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위한 운동기구나 아니면 무릎 보호대, 컴프레션 양말 이런 것들이 호주에서 2021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제가 또 빠르게 열심히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중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2022년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드리다 보니 얘기 드릴 게 좀 많아서인지 2021년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2022년에 대해서는 다시 2편 세션을 마련을 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관련해서 또 코멘트라든지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은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 메시지 주시면 링크 안내드리고 있고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눌러보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혹시 공유할 수 있는 사진이나 링크 있으면은 이거는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요거 얘기를 빠르게 하느라고 화면을 잘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뭐 놓친 포인트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밥 꼭 챙겨 드시고 추위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연말 준비로 다들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닫을게요. 여러 가지 스케줄은 오픈 채팅으로 또 안내 드릴게요. 3, 2, 1